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오늘은요, 대표적인 비뇨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안치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안치현입니다. 네, 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전립선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요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기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립선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정액을 구성하는 성분 일부를 만들고 사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위치에 따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진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배뇨 기능에 함께 문제가 생긴다는 게 질병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질환인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상 전립선은 그 크기를 약 15에서 18g 정도, 호두알에 비교하기도 하고요. 호두알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져 들어오면서 밖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커지면서 전립선 요도를 마치 주먹으로 쥐듯이 감싸게 됩니다. 네. 이 왼쪽을 보시면 정상 전립선 같은 경우에 약 15g 내외일 때 네. 전립선 요도가 잘 열려 있는데요. 그렇네요. 오른쪽처럼 비대해지면서 전립선 자체가 전립선 요도를 꽉 쥐고 방광 안쪽으로 돌출되는 방광 내 돌출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들 수 있는 건 소변이 자주 마렵다. 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이상은 내가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 빈뇨가 아닌 정상 배뇨로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도 1시간 이상 잘 못 참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나 구조 이상으로 인해서 방광 변성까지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화장실에 가면 나올 듯 말 듯 애간장만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변을 보시려고 나는 시도를 하는데 소변이 안 나오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죠.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소변이 나오더라도 그 줄기도 굉장히 약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폐색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생활 하시는 연령이 이전보다 짧게는 10년, 네. 길게는 20, 30년 이상 늘어나셨어요. 맞아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낭패 요실금을 보시면 정말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난감하죠.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정말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오셔야 되는데요. 네. 네, 다음으로 소변줄기 가늘어지고 오줌발이 약해서 젖기도 한다.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증상입니다. 이 소변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일단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번에는 사연자 고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남성입니다. 최근 볼 일이 엄청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는데 그마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전립선 비대증인 것 같다고 하길래 저도 찾아봤고 저 같은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저의 증상, 전립선 비대증 때문일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전립선 비대증 맞는 것 같은데요? 전립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실제로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있다면 방광 변성은 얼마나 진행이 됐을지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굉장히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그로 인한 과민성 방광이 동반된 증상 같아 보입니다. 네.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고 계세요. 네네. 나만 이상하거나 나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병원 꼭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증상이 좀 초기 단계다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약물 치료는 보통 초기, 중기에서 상당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대신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방광 변성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 변성을 좀 늦춰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네.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기는 일시적이군요. 맞습니다. 네. 좀 어렵다. 그리고 약을 드셔서 완전한 치료 이후에 내가 약을 끊는다. 여기까지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물리치료도 권하고는 있지만 네. 물리치료도 그 역할이 역시나 제한적인 만큼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하나는 전립선 비대 조직을 그대로 두는 비절제적 방식이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절제하는 절제술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비절제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네,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립선 결찰술은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전립선 요도를 열기 위한 방법인 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굉장히 환자분을 잘 선택해야 된다. 제한되는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정말 높고 맞지 않는 환자분들께는 재발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모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환자분에게 해당되는 치료법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크기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방광 상태까지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으셔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절제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네. 말 그대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요. 네. 이 절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초기의 표준 절제술부터 최근에 개발된 워터젯을 이용한 절제술까지 나뉘게 됩니다. 네. 이 각각의 절제술은 각각의 특징, 비용, 시간, 회복 기간, 그리고 예상되는 합병증의 빈도까지도 서로 다른 만큼 자신한테 맞는 절제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사연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60대 남성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재발하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배뇨장애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수술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분은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수술을 고려해야 될 환자분으로 좀 보이는데 네.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면 네네.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네.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처음부터 네.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해당이 네, 되는 걸로 네. 보여요. 네. 왜 그러냐면 약물 치료가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는 짧게는 바로 증상 개선 효과를 만족을 못 하시고 네. 길어도 약 5년 정도 약을 드시고 나면 먹는 게 낫긴 한데 별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네.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연자분께는 수술적인 치료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있을까요? 수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절제를 동반하는 절제술과 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비절제를 하는 결찰술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좀 약물 치료의 반응이 안 좋으신 경우라고 네.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해보고 대부분은 이제 절제술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전립선 절제술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요? 네.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결찰술의 장점, 그러니까 내가 살리고 싶은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실제로 보게 되는 초음파 화면입니다. 초음파 화면이군요. 네, 초음파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재발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전립선 비대 조직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게 초음파와 함께 보게 되는 내시경 화면입니다. 저희가 살리려는 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리려는 조직에 가서는 설계도대로 살리려는 조직 이외의 비대 조직만 절제하는 걸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부채꼴, 뒷부분은 좌우 나뉜 부채꼴 방식으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네, 로봇이 절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정밀하게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궁금한 게요. 이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다 치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중엽이 비대한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엽이 비대해지면서 뭐랄까요? 하나의 속도 방지턱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덮개 같은 역할을 해서 네. 막상 방광에서는 소변을 보고 싶은데 덮개가 앞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폐색성 중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커다란 게 중엽인 거군요. 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중엽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술법으로는 수술이 상당히 까다롭고 네. 그런 만큼 재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네.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른쪽 보시면 거대 전립선 80cc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대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결찰술을 시행하더라도 추가로 전립선이 자라 들어오면서 네.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네. 수술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남은 전립선 비대 조직에 의해서 재수술 혹은 증상 재발이 상당히 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원장님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여기 보시면 치료 전에 거대 전립선이었던 그런 환자분의 모양을 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80C 이상을 거대 전립선이라고 분류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중 출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수술 시에 전립선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 수술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좀 어렵거나 입원 기간 자체가 뭐 한 일주일 이상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치료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치료 이후에 아쿠아블레이션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네. 치료 후에 이처럼 노란색 전립선 비대 조직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치료 전후가 확실히 다르네요. 다음으로 보시는 게 저희가 실제로 내시경으로 볼 때의 화면인데요. 치료 전에 워터젯을 가하기 바로 직전 사진입니다. 저렇게 좌우 쪽에서 전립선 비대가 완전히 너무 심해서 네, 꽉 전립선 막혀 요새 있네요. 그렇죠. 방광 넘어가는 길목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막힌 모양을 네. 보실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걸 뚫고 소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다. 네. 이런 경우였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저 검게 보이는 구멍 뒤에 방광이 있습니다. 아, 네. 방광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저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소변 보시고 나서 아 너무 통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 만족감 굉장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치료 사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영상 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화면이 저희가 수술 중에 실제로 보게 되는 초음파 화면입니다. 네. 여기에서 전립선의 캡슐과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비대 조직을 완전히 구분하고 설계도를 통해서 워터젯 절제를 시작합니다. 네. 절제하는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절제가 된 전립선 조직은 비대 조직들은 다 슬러지 죽처럼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네요. 네, 이 가운데에 보시면 저희가 살리고자 하는 조직들은 설계도를 통해서 완전히 살려놓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제가 이루어질 때 워터젯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수술법에서 이용하던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기나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내가 잘라낸 전립선 비대 조직 외의 조직들을 다 살리고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 더 있을까요? 전립선 자체가 큰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폐색성 중엽, 그러니까 남자라면 누구나 전립선이 있고 좌우 외측엽은 다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중엽이 있는 분도 간혹가다 있으시고 이런 중엽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같은 전립선 크기에서도 네. 훨씬 증상이 심하십니다. 더 힘드시겠구나. 네, 맞습니다. 네. 기존 절제술을 가지고는 사실 중엽 비대를 해결하는 것이 난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수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중엽 비대가 있는 경우에도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이용하시면 수술 시간도 동일하게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을 받으시면서도 중엽 비대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말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초음파 화면이 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네. 가운데 가장 큰 저 덩어리처럼 보이는 조직이 전립선 비대 조직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이는 그 검은 부분이 물로 좀 차 있는 방광인데요. 네. 방광의 자리까지 중엽이 그렇네요. 빠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이런 걸 방광내 돌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광내 돌출이 상당히 심한 중엽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많이 일으키게 돼서 외측엽 비대 케이스보다도 훨씬 더 수술이 까다롭게 됩니다. 네.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은 이런 경우라도 초음파를 보고 중엽을 완전히 절제하게 되고 오른쪽 치료 후 초음파 사진 보시면 네. 완전히 거의 뭐 깔때기 모양으로 네. 초음파 화면을 보신 적이 없는 분이 봐도 너무나 시원하게 네. 요도가 열린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계속해서 다음 사연자 고민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몇 년 전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수술 후 1년 정도 배뇨 증상이 개선됐었는데 최근 다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돼 진단을 받은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됐다고 합니다. 원장님, 수술 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재발이 잘 되나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비대증 자체가 진행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멈추거나 이런 게 아닌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 당시에 비대 조직을 충분히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네. 남은 비대 조직이 점점 더 비대해지면서 네. 증상이 재발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절제가 안 된 수술이었던 거군요. 그런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의 표준치료법을 받으신 경우에는
5년 내 추가 수술이 필요하신 경우가 약 15에서 20%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좀 환자 수술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찰술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비절제 방식의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약 한 30%까지도 그 재발률이 높은 만큼 수술 방식을 선택하실 때도 정확한 설명을 좀 들으시고 네. 수술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발할 수도 있는 질환인 만큼 수술법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재발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역시나 워터젯으로 가능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술 방식이랑 다른 것이 그 깊이까지도 완벽하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기존 비대 조직만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이야말로 이전에 다른 수술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훨씬 더 몸에 부담 없이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수술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단면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방광, 전립선, 요도로 이루어지는 길에 저렇게 조금 밝은 색으로 그려진 전립선 비대 조직이 그 길을 막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깊이, 그러니까 캡슐은 남기고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비대 조직을 좀 완전히 제거하면서 내가 살리고 싶은 성기능이라든지 괄약근이라든지 네. 하는 부분들은 살려내는 것이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실제로 보게 되는 수술 중 초음파 화면입니다. 오. 여기서 보시면 그 깊이를 설정하는 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네, 캡슐은 살려내고 그 다음 비대 조직은 이렇게 절제하도록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네, 다음으로 오른쪽은 저희가 살리고 싶은 조직은 또 이렇게 따로 표시하고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물로 이렇게 절제하다 보면 기존의 전립선 비대 조직들은 슬럿집, 주개 형태로 다 흡인되고 남는 조직들은 우리가 살리고 싶은 조직만 이렇게 깔끔하게 남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저렇게 워터젯 모양을 보고 싶어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오, 수술 네. 끝나고 나서 네, 보여달라고 네, 네.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보고 나서는 오히려 더 만족도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의 특징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모든 크기, 작은 전립선은 물론이고 네. 아주 큰 거대 전립선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서 아주 짧은 수술 시간을 보여주고 환자분 그러다 보니까 신체 부담도 훨씬 적은 게 사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 절제술이라는 장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네. 이전에는 수술 중에 캡슐이 파괴된다든지 천공이 생기면 전립선 절제술 중에 개복 수술로 전환할 확률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는 로봇 제어 기술을 이용해서 캡슐과 비대 조직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이 절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로봇에 대한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로봇을 조작을 잘못한다든지 충분하게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수술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안전해서 선택한 로봇 전립선 절제술이 오히려 더 위험한 뭐 조직을 정말 워터젯으로 절제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숙련된 전문가가 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절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장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네. 현존하는 수술 중에는 가장 오. 재수술률이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 네. 재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기능에 관련된 조직이나 그 주변 신경 그리고 괄약근을 완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수술 이후의 요실금이라든지 뭐 성기능 장애가 생길 확률이 절제술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네,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절제술을 선택하시는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무엇보다도 삶의 질 개선이겠죠. 그럼요. 네, 소변 줄기가 너무 안 나와서 주변에 부끄러울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자다 깨는 증상이라든지 소변을 뭐 지리기도 하신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광 출구 폐쇄,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폐쇄를 막는 것, 그걸 열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뭐 결찰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립선 절제술에서 재발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한 요소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현재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절제술 중에 하나인 만큼 확실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특징들 짚어주셨습니다.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치료할 때 부작용 혹은 주의사항 이런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설계도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로봇에 대한 조작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서 얼마나 설계도를 잘 그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로봇이 절제한 이후에, 절제술을 로봇이 한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로봇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절제해놓은 조직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네. 이 마무리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선택하실 때는 수술 전, 후, 그리고 회복 과정까지도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약을 먹어도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이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소변이 마려워서 밤에 자다 깨는 횟수가 늘어나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자리에서 서 있을 때도 많아요. 집 근처 비뇨기과에서 약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두통, 소화불량 등으로 중단한 상황입니다. 약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은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이분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네.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네.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네네.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소변이 마려워서 밤에 자다 깨는 횟수가 늘었다는 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폐쇄 증상뿐만 아니라 네. 그로 인해서 방광 변성까지도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약을 드시더라도 그 진행을 늦추는 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조금씩 악화되는 걸 네. 스스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통, 소화불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부작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수술적 치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수술 치료가 좋을까요? 수술적인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절제술이 있고 비절제적 방식이 있습니다. 결찰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광 변성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경우에는 방광 회복이 좀 더딘 편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구조도 보고 크기도 봐드려야겠지만 상황에 맞춰서는 절제술, 특히나 이렇게 좀 미룬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합병증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두려워서 미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합병증이 적은 방식인 요즘에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강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치료 과정 볼까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초음파와 내시경을 모두 볼 수 있는 데서 오는 장점이 큽니다. 네. 동영상 보시면 자, 이거 저희가 보는 초음파 화면 그대로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수술 부위별로 매핑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설계도를 모두 그리고 워터젯 수술을 시작하게 되고요. 네. 워터젯의 강도 조절을 통해서 설계해놓은 대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절제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채꼴을 반으로 나눠서 내가 살리고 싶은 가운데 조직은 살리고 내가 잘라내고 싶은 전립선 비대 조직은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비뇨의학과 전문의 안치현 원장님과 함께 남성의 고민,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효과는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